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시면 정말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는 그런 이제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관으로 재직하시고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요. 보니까 직접 수사 부서를 검찰을 많이 대폭 축소하기도 하고 형사 공판부도 강화하고 보니까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도 제정하시고 일들을 많이 하셨던데 그 중에 검찰 사무 규정 개정을 하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조금 반발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아마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요 사건의 수사 공판 상황을 검찰이 법무부에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도록 일선 검찰청이 지시한 바 있으셨는데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른바 이제 검찰 보고 사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고 사무 규정은 1982년도에 만들어져서 그게 정식 사무 보고하고 뭐 이렇게 정보 보고는 나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옛날 만들어진 거여서 조금 좀 정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비하시겠다. 다만 또 다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이제 자세히 하기로 그렇습니다. 하고요. 조금 뭐 손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거의 법무부 업무입니다. 예, 압니다. 자, 그럼 후보자님이 보니까 8개월간 쉬시는 동안에 변호사로 1억 9,200 수령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월 평균 2,400이 되어 있는데요. PPT 잠깐 보시죠. 전관 예우 문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언론에 저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임자들 이렇게 보십시오. 월 평균 9,500, 월 평균 3억 2천, 월 평균 홍만표 씨 같은 경우는 6억 8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이제 일반인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많이 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정관 예우의 문제는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보니까 개혁 방안도 발표하신 바 있던데 예, 총장이 되시면 꼭 이 문화를 없애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관 관련해서 전형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보시죠. 2016년 1월 달에 울산 중부서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유통되는 총 고래고기 양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창고에서 첩보를 통해서 이제 쌓여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보통 DNA 이제 감식을 통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어디서 도대체 잡혔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합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요, 그 고래고기를 가져가라, 즉 환부 지시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은 그 업자의 담당 변호사,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 사람 팩스로 업자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불법으로 포획됐다는 근거가 없다. 근데 이게 DNA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한모 변호사라는 분이 바로 그 자리 울산지검에 있던 직전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명백하게 제가 봐도 한 2억 받았다는데 수임료로 이 정관 예우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수사가 안 됐을까요? 제가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잘 알지 다음 페이지. 저기 보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2017년 7월 달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해서 혹은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는데 다 기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쭉 다 거쳐서 2021년 1월 달에 울산지검에서 그 담당 검사 황모 검사가 무혐의 처분이 납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김기현 시장 동생들이나 김기현 시장 본인의 그 당시에
정치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2014년부터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 김기현 시장 건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비서실장 직권남용권도 2016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죠. 2018년.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 후원의 쪼개기 2014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2014년에 문제가 된 것들이 2019년에 이제 수사가 되긴 됩니다. 근데 고전 거 동생들 거는 2014년에 문제가 된 것이 보시면 2016년 19 중간 2018년 이렇게 쭉 이제 고발장도 제출되면서 수사가 진행이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황운하 청장이 오고 나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나서 그 뒤로 여러 사건들이 우연치 않게 진행이 됐던 여러 일들이 그러니까 고발하고 벌어졌던 일들이 저게 갑자기 나중에 김기현 그 당시의 시장을 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다른 목적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고래고기 사건을 확인하러 갔던 그 당시에 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행적을 가지고 혹은 거기서 이제 청와대에서 내려갔던 그 공문이 시달되는 이 시기 자체가 2018년 초인데요. 저걸 가지고 하명 수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언론과 여러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앞뒤를 보면 전혀 다른 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수사는 어디 가고 그거는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옮겨 탄 거예요. 저게 김학의 씨 사건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예,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사실은 제19 감싸기 정관예우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로 시작을 해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수사를 이 검찰에게 오히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식으로 조직 보호 프레임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꾸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분명한 그런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은 여러 사람이 기소가 돼서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본 시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그거에 대해서 뭐 수사가 1차 종결된 것 같습니다만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뭐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한번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